자,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미 증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미국 쪽이 채권 약세도 보이고 있고요. 시장 약세도 보이고 있고 이게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시장인 것 같은데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그리고 소매 판매와 같은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융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 실적보다는 경제 펀더멘탈 쪽에서 이번 그 여름철 증시의 그 반등의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환율 전쟁으로 확산이 되면서 여러 경제 지표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주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 가격으로 비춰봤을 때 9월 FOMC에서 다시 금리를 낮출 확률은 85% 정도인데요. 지난 8월 1일 확률이 15%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 이번 주 말에는 거의 10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경제 지표가 예상을 하한다고 하면은 주가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다행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4분기부터는 기업 실적이 5%, 내년 1분기에는 9.5%, 2분기에는 11%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좋아졌을 경우 미리 선취매 내지 이후에 좋아지는 부분들을 현재 반영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정보 기술과 같이 모멘텀이 좋아지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눌림목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그 세력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이 4분기부터는 조금의 회복을 좀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선진 기업의 실적도 그렇다면 좀 같이 좀 동조화를 해서 증가 추세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 세계의 경제 같은 경우는 완만한 감소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 완화에 대열에 속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보면은 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떨어뜨린 1.8%,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정도만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하폭은 기존의 0.5%에서 0.75%, 세 번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는 쪽으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무역 전쟁이 거시 경제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무역이나 제조업 환경이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세 차례가 진행이 된다면은 미국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 호조세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후퇴 리스크가 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시장에는 반길 수 있는 호재가 되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80% 기업이 수적 발표했습니다. EPS 증가율, 그러니까 1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은 지금 현재 74%가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기 평균 65%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MSCI 글로벌 선진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기업 실적이 2021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여름에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역투자 전략 같은 경우가 오히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주가 조정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쪽의 주가 조정은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가는 내리고 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하죠. 근데 금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1,519달러까지 갔습니다.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경기가 안 좋아서 오른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금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네, 금값 상승은 세계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현상입니다. 금은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세계의 정치, 경제 환경이 불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금 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경기 둔화 우려고요. 그 다음이 트럼프발 혼란에 따른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은 금에 대한 수요 쪽으로 사람들의 그 시야를 돌리게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2년물 국제 수익률이 연초 2.5%에서 1.5%로 지금 급락한 상황입니다. 뭐 안전 자산에 대한 금 선호 현상을 계속 부추길 수밖에 없고요. 또 금리나 카드가 지금 거의 다 선진국들이 떨어져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프린트 머니죠. 그 윤정기 화폐를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금에 대한 투자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달러 약세 정책에 대한 경기감도 있고요. 주가 수준이 최근 급등한 데 따른 그 불안감,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의회가 그 미국 국채 상환 문제와 관련해서 잘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작용이 됐고요. 국제 관계에서도 긴장이 고조된다는 점, 또한 지정학적 환경이 불안하다는 점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2020년 미국 대선까지는 뭐 트럼프발 혼란이라든지 국제적 문제가 계속 마찰이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금 수요 현상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주변에서도 지금 더 오르냐 이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금값 오름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금값 오름세는 조금 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은 기술 지표로 보면은 금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던 2011년과 2015년에 2분의 1 조정을 현재 돌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3분의 2 조정이 1,600 그 달러까지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시청자분들께서는 국제 금 가격이 지난 1년간 20%나 상승했는데 계속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실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 금융 시장의 패러다임은 10년에 한 번 정도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 거기에 노딜 브렉시트와 같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있고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거의 그 동시적으로 금리 인하와 같은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금 투자와 관련된 수요를 부추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2018년 이후부터 각국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 브렌트 우주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가장 많은 금매에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미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됐던 것도 있고요. 또 중국이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 대신 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킨 것도 이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금 가격은 저항선인 1,600달러에서는 차익 매물이 출현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수의 그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1,600달러도 향후에는 돌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여름철 금 가격이 조정 보였을 때 매수하려는 세력도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안화 부분도 계속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7위안대 위로 올라선 지 며칠 됐습니다. 계속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약세가 언제쯤 멈출지 좀 예측해 볼 수 있나요? 네, 위엔화 약세는 조금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연속 하락하면서 위엔화의 그 종가는 1달러에 7.06위엔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내놓은 그 관세 부과, 환율 조작국 지정에 따른 그 보복 조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위엔화 절하를 유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은 위엔화가 시장 수급에 기초한 통화 바스켓 변동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 조작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위엔화 실질 실효 환율이 47%나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1년 만에 7위엔을 깬 것은 중국이 아무래도 위엔화 가치를 수입 관세율 인상만큼 낮추겠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상계 관세 부과,
또 무역 협상 중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베이다허 회의에서 현재 대미 무역 강경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또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엔화는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1달러에 6.95 유엔을 바닥으로 해서 7.2 유엔 사이까지 좀 변동성이 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약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보복을 9월 1일부터 10% 한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뭐 히터류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으면 우리 경제는 타격이 클 텐데 GDP 성장률 충격이 어느 정도 옵니까? 네, IMF는 몇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는 중국의 성장률을 0.3%포인트 떨어뜨리고요. 또한 무역 협상이 불발돼서 모든 수입품에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1년간 성장률이 0.8%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조작까지 지정이 된다면 추가로 10% 대미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중국의 성장률은 1% 가까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도 현재 단기적으로 위엔화는 7.2 위엔 이하로 절하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신흥국 통화도 동반해서 약세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망을 봤을 경우에 앞으로 IMF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환율 전쟁까지 진행된다면 중국의 성장률을 5.8% 전후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라든지 세계 그 성장률을 보면 0.3%포인트 정도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만 한정해서 봤을 경우에 성장률은 0.6%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률은 떨어지겠지만 각국이 성장률 떨어지는 것만큼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피부로 느끼는 성장률 체감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미중 간에 지금 계속해서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그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고요. 뭐 계속해서 지금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조치는 어떤 게 좀 나오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5조 3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목재 가구의 상계 관세를 최대 229%까지 부과시켰는데요. 앞으로는 목재 가구처럼 중국 내 고용 창출이라든지 수출 비중이 높은 인가공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신발이나 의류, 플라스틱, 화학 제품에 국가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연말 미국의 상전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5월 이전에 합의한 수준까지 되돌아가지 않는다면은 90일 이내에 그 중국에 대한 개발도상국 우대 조치를 철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중국위원회라고 미국 안에서 보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행정부에 막강한 입김을 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국 증권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내쫓는 조치를 지금 검토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투자 자금이 오히려 중국 기업에게 들어가면서 미국의 적대적인 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그 반대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은 인프라 시설과 같은 안보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국방권한법을 8월 달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중국 그 수출과 관련된 그 규제 강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중국 자본이 출자한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제한시키는 법률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갈수록 중국을 옥죄는 미국의 전략안들이 계속 발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에 따른 그 한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